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그런 말을 되게 자주 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싫다니까? 너랑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싫다고. 오늘 콘텐츠는 회피형 남자들에 관한 것만 좀 심도 깊게 다뤄드릴 거예요. 회피형 남자란 뭔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회피형 남자라는 것들은요, 어떠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저 회피를 하고 피하면서 돌아서는 남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요, 총 5가지의 특징점이 있어요. 만약 이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를 맞춰본다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겠구나를 감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심한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피해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들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든 혹은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에 대해서도 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기제가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 타인에게 비추는 이미지와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비추는 이미지나 모습들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내가 알던 모습은 좀 더 되게 어둡고 뭔가는 좀 침침했었는데 뭔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는 되게 밝고 굉장히 깨끗하고 뭔가 순수하다는 느낌도 드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이성적인 척이기도 하고 되게 뭔가 이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뭔가 차분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친구에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화가 뻗쳐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게임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모습이 표출되는 걸 보면은 회피형 남자를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쉽게 사람을 그만큼 믿지 않아요. 이런 남자들이 그 얘기를 정말 달고 살아요. 나는 진짜 사람을 믿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진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냥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싸움이나 갈등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그런 말을 되게 자주 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싫다니까? 너랑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싫다고. 그런 얘기를 정말 입에 달고 살듯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5가지에 해당하면 그냥 회피형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건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심리의 구조나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그렇게 회피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어떤 문제냐면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것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2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도 여러분들과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싶겠지.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뜯으면서 나쁘게 느껴지는 일들을 구태여 만들고 싶진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싸우게 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당연히 진짜 말 좀 띠껍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너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나를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만 기억을 하고 싶은데 얘가 나한테 자꾸 이런 나쁜 혹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가지는 그 어떤 실망감이라는 게 커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지배가 되듯이 난 이 사람을 믿고 싶은데 이런 행동을 자꾸 보면 내가 과연 내 여자친구를 믿을 수 있을까? 더 여기서 내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더 지배가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느낀 서운함이라는 것들을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남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2번째 케이스로 보면은 여러분들이랑 다투는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느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 중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회피형 남자들이 또 그렇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구는 것들을 원치 않아 해요. 이런 남자들은 평소 타인에게 비추는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솔직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비추는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분명 100% 의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두꺼운 페르소나를 끼고 그런 페르소나 안에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은 그 순간엔 눈에 뵈는 게 없어지게 돼요. 근데 동시에 나를 계속 습관적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거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그렇게 폭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답게 행동을 해야지. 너답게 살아야지. 그런 천사와 악마와의 싸움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중압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굉장히 버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혹은 탓을 받는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힘들어서 회피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냥 좀 말을 해야 알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네가 말을 안 하면 난 계속 혼자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남자친구랑 다투다 답답하시면.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더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문제가 다 나한테서 시작이 된 것 같고 내가 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견디기 힘들어지고, 그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동굴을 찾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그 동굴이라는 게 그 남자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습관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과 다퉜어요. 그러면은 그 감정을 견디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데로 찾아 떠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와중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피하고 싶어서 뭔가 술을 찾는다거나 그런 것처럼, 그 동굴이라는 것들이 남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그 남자의 인식 속에 나와 대화를 하는 순간 동안이 가장 편안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단언컨대 절대 회피 안 해요.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남자애도 이상한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남자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를 좀 달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회피가 되는 것도 남자의 어떤 성향이나 습관인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구태여 이해를 해주고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회피형 남자를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뭔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달래줘야 되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회피를 한다고 하면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꼭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근데 내 남자친구가 이런 회피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건 그 유형이라는 게 두 가지라는 말과도 같거든요. 그 유형을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툼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압박받는다라는, 비난받는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싫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든 혹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남자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첫 번째처럼 다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무조건 시간을 갖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꼭 그날 풀고 그날 해결을 하고 싶겠지만 안 돼요. 시간을 좀 줘. 아니면 난 그냥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까지 내가 시간을 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너 태도 보니까 너가 지금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솔직히 나도 너를 지금 비난하려거나 화가 나서 너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나도 지금 감정이 좀 격해지다 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 너가 시간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니까 그냥 너가 좀 추스려지면 나한테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줄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는 게 100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이 회피 성향이라는 것들을 뜯어 고치게 만들려면은, 내가 늦게 연락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사이는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마디부터 꺼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됐어? 근데 나는 솔직히 너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생각이 드는 게 좀 지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튼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물론 싸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만약 너가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 더 나한테 일찍 미리 말을 해준다거나 소통을 해줬으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그냥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인 거지 너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 거니까, 우리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길들여 가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 가면서 우리는 충분히 싸우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구나, 그러한 기대심을 남자에게 심어주게 되면은, 그 남자는 싸울 때마다 동굴로 들어가기보다는 애초에 싸울 일이 없게 만들려고 계속 나한테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압박을 싫어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 압박이라는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어떤 비난이라든지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중압감을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화의 어떤 감정이 지배돼서 내 남자친구를 비난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 남자친구에게
누구에게 너무 따지고 화를 내듯이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된 거라는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가스라이팅이 있겠죠. 너가 이렇게 나한테 연락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너가 그렇게 맨날 밤늦게 늦게 술 마시고 생각 없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날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땐 그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남자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만들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못한 소통 방법으로 남자한테 계속 이제 쏘아붙이듯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란 사람은 어느샌가 내가 행복하게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잘해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관계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계속 잘하게 되면서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내가 혼나진 않을까? 아, 얘한테 또 내가 그런 비난을 받진 않을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폭발을 하겠죠. 그 사람도. 아, 진짜 나 됐고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싶고, 나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냥 우리 시간만 갖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결국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 했던 어떤 말투라는 부분만 조금 돌이켜보면은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해결에 관한 말투를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의도를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화가 났었던 것들은요, 그 남자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말에 행동에 나의 해석이라는 것들이 더해져서 화가 나셨던 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하지 말고 의도를 한번 물어보세요. 왜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었던 거야? 그렇구나. 그럼 남친아, 너가 그렇게 4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는 뭔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는 것들을 개선하듯이 좀 더 알려준다거나 조금은 가르쳐준다거나, 때로는 그 사람을 타이르듯이 장난스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말투를 활용을 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압박을 받는다는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으니 당연히 여러분들로부터 회피를 하듯 도망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그 남자가 회피하는 이 동물이라는 것들은 가장 그 사람을 안정토록 하는 안식처라는 이야기를 좀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회피를 하는 것들이 본인의 인생에서 그랬던 해결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수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그 남자가 만났던 전 그런 전 여자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회피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그 사람의 전 여자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나도 당연히 전 여자친구 중 하나로 남을 게 뻔하고, 좀 더 내가 이 남자에게 특별한 여자가 되고 싶다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회피하는 동굴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비로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방법대로 끄집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히 장담컨대 여러분들한테 미칠 수밖에 없어요.